안녕하세요. 연희계 수학 이몽덕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을 책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페이지가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로그하고 그다음에 루트하고 그다음에 분수하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이제 곱하기 연습이고 초등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들은 정답이 있는 학문 또는 이제 정답을 구하기 위한 학문 뭐 이런 식의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 관념을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걸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더 해봐야 아마 이 결론에 이르시겠지만 우선 어떻게 관점을 좀 잡는 게 좋으냐면 이 부분을 연습을 하면서요. 수학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찾는 게임이다. 이렇게 좀 게임 같은 형태인데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 곱하기 4와 3 곱하기 4가 같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죠. 왜 그렇죠? 모양이 같으니까. 근데 모양은 비슷한데 사실은 다른 것도 있고요. 이제 살다 보면은. 근데 모양은 다른데 사실은 완전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것이 모양은 다른데 사실은 같은 거 찾는 것이 수학이다라고 관점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이거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건데 이것들은 다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거란 얘기예요. 네 가지로 보셔도 되고 두 개를 더해서 6가지로 보셔도 됩니다. 6가지의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찾는 게임이다. 이렇게 좀 인식 전환을 여기를 공부하면서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과 루트 144가 같으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그 2에 12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사실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2분의 24 다르게 생겼죠? 생긴 건 다른데 사실은 같은 거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서 수학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마 또 그 질문이 이 공부를 하면서 교과 과정이나 뭐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시려면은 재공부를 하지 마셔야 돼요. 일단 그럼 이게 뭔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한 대수까지는 공부를 해보시고 정말 아이한테 이게 좋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공부를 시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는 최우선순위로 이 공부를 시키시고요. 반드시 보답합니다. 공부를 시키시고 한 1년 정도는 다른 문제집이나 교과서 공부를 안 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관점으로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의 문제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점에 그냥 막혀버리면 당장 또 시험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관점으로 막혀버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수학의 진짜 관점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것만 공부시켜도 굉장히 큰 보석을 얻는 겁니다. 그 가치 이상의.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같이 병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나 4학년 정도에 시작하기가 가장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뭐 a 곱하기 b, 뭐 n-1 곱하기 d 그러면 아이가 n-1 곱하기 d 이 모양새에 맞춰서 또 n-1을 d개 더한다. 또는 d를 n-1개 더한다. 여기서 그 바꿔보면 이 부분은 바뀌죠.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 점점점 시켜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만약에 7 곱하기 9다 그러면 7을 9개 더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죠. 를 몇 개 더한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점점점 시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분과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쭉 시키시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쉽지만 일본 부분은 특히 쉽죠.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노량진에서도 강의했고 인터넷도 뭐 이투스나 강남구청 인터넷에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럼 강의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a 플러스 n-1 곱하기 d 이런 거 배워요. 이게 뭐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a에다가 d를 n-1개 더한 거구나. a 플러스 d 점점점에서 d를 n-1개 더했다 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5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즉 곱하기를 더하기로 모양은 다른데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봤을 때 이걸 물어봐요. 지금 이 질문을. 이게 대수편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수학하는 법 1이고 금지된 질문이죠. 수학하는 법 2는 대수편인데 대수편에서 뭘 묻냐면 a 플러스 n-1 곱하기 d를 곱하기 기호를 없애서 나타내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약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걸 이렇게 나타냅니다. a 플러스 n-1 플러스 n-1 플러스 점점점에서 n-1이고 이게 d개 또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니까 a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점점점에서 d이고 요게 몇 개? n-1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5명 중에 1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좀 넘어요.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해서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수학 교육이 좀 의미가 있게 계속 돌아가겠죠.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못 바꾸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럼 이런 학생들이 고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수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 없는 학생은 당연히 곱하기를 배웠다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기서 배우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 쓰겠죠. 이걸 쓰겠죠. 그리고 양변에 뭐 a를 똑같이 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근데 이걸 못 뚫고 곱하기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에선 사실은. 축척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요 프린트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4개의 모양 또는 6개의 모양으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뭐 3을 5개 더한다 또는 5를 3개 더한다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로 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3 곱하기 5나 5 곱하기 3 똑같은 얘기니까 교함 성립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쭉 연습을 하시고 답이 바로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1 과정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저는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거듭 제곱은 중1 과정인데 공통의 속성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수학어입니다. 수학어는 1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게 표현해야 될 것을 짧게 줄여서 의미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수학어인데 수학에서 중요한 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더했어요. 길죠? 길죠?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한다? A 곱하기 B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같은 것을 여러 개 더했을 때 수학어를 약속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뭐예요? 같은 것을 여러 개 곱했을 때. 그죠? 같은 것을 여러 개 곱했을 때 이거를 약속을 뭔가 하겠죠. 그래서 이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A의 비승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더 편해요. 이게 이거보다 더 쉽습니다. 사실 난이도상으로는. 왜 난이도상으로 얘가 편하냐면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B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B를 몇 개 더해? A개 더하고 이거를 B 곱하기 A로도 표현하죠. 하지만 이거는 B의 A승과 A의 B승은 달라요.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거니까 8이 되는데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한 거니까 9가 되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양한데. 그래서 거듭 제곱이 사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수학어를 배운 상태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같은 걸 여러 개 더했어. 그럼 곱하기야. 그럼 같은 걸 여러 개 곱했어. 그것도 만들어 보자. 이걸 거듭 제곱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이 학습자가 바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을 좀 해보라고 하십시오. 2의 제곱 그럼 2를 2번 곱한 거니까 4, 10을 2번 곱한 거니까 뭐 100. 이거 20이라고 대답하는 학생 좀 있어요. 한 하위권입니다. 50%인데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차피 학교에 수학 교육을 배울 텐데 그 교육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고 뒤에 여전히 똑같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로그를 연습을 합니다. 로그를 연습을 하는데 자, 수학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찾는 게임이죠. 5가지 표현이 있죠. 5가지 표현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길죠. 2의 x승 이퀄 8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 자, 아까 문제에서 자, 위에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학의 어떤 그 일관성인데 수학에서 사실 일관성 없으면 재미도 없고 수학도 아닙니다. 2의 4승을 물었죠. 16이라고 답할 수 있는 애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2의 몇 승이 16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네모가 얼마야? 이렇게 묻든가 아니면 2의 x승 이퀄 16이 되는 x가 얼마야? 라고 당연히 거꾸로 질문하는 겁니다. 2의 4승을 2를 4번 곱해서 16이라고 답할 수 있는 아이한테 거꾸로 이 부분을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x승 이퀄 1000이 되는 x를 구하여라 라는 질문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10을 3번 곱해가지고 이게 1000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학생한테 상당히 좋은 질문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10을 x개 곱했더니 1000이 됐을 때 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0을 몇 개 곱해야 1000이 될까? 이런 질문도 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수학으로 뭐라고 한다? 로그 10의 1000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연습을 하시는데 로그를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통은 이제 형식 조작기가 오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때 시작하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2의 x승 이퀄 8이 되는 x값을 구하라. 똑같은 표현이 로그 2의 8 똑같은 표현이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를 3개 곱하면 3이니까. 그 다음에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쭉 하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10의 x승 이퀄 100이 만족한 x값이면 로그 10의 10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칸을 메꾸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시키는 게 수학적 정의, 수학어의 정확한 표현인데 나머지도 연습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답변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로그가 있고 잠깐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그 다음에 양수 곱하기 음수를 계산을 하는데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는 이유는 대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학어를 설명했죠. 나중에 과생법하고 연결지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과생법이라는 것은 과정생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는 수학적인 과정을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연역적 설명이 뭔지는 아직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공부를 하는 게 수학이 아니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예, 아닙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교육 과정에서는 마치 이해를 안 했는데 수학적인 이해를 안 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그래도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면 수학적인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걸 메타인지하고 예, 유선적으로 그 수학을 공부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문제 풀립니다. 개념을. 이거는 그 일반적 이해와 수학적 이해에 대해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고 조금 오해가 있더라도 여튼 지금 이 음수 곱하기 양수가 음수가 되는 거를 지금 이해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루트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93, 27인데 교함 성립하니까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7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9를 3개 더한 거고 또 마이너스 3을 9개 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9를 이 첫 줄을 간 겁니다. 마이너스 9를 3개 더했다. 개수가 음수이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개수는 항상 양수를 씁니다. 그리고 요 둘을 교함법 성립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3을 9개 더했다.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는 거를 이해는 못한 상태에서 예, 여기서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건데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거든요. 이거 수학적 이해는 교과 과정에서 안 가르쳐요. 지금 뭐 교과 과정에서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왜 수학적 이해가 아닌지 왜 그게 수학적 이해가 아닌 것을 인지하는 게 수학 공부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했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는 것을 쭉 훈련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뒤편에 답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앞부분에 대로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3의 제곱이 3 곱하기 3이죠. 3을 2개 곱한 거니까. 거듭제곱에서 위에서 배웠죠. 우리 책의 특징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아이가 이해를 못할 때 책의 앞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냥 가르쳐주지 말고 그래서 내가 책의 앞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을 잘 못 봤네. 못 봤구나. 또는 잘못 공부했구나. 이걸 인지시켜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거는 왜 책으로만 공부하는 아이가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의 어떤 그 소음들 신호가 아니라 실제 공부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의 소음과 신호편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3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같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죠.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죠. 그래서 요게 이제 9고 요것도 9죠. 예, 그래서 우리가 3을 제곱한 거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것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뭐 문제를 더 만들 수 있죠. 그 더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뒤에 또 프린트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역시 문제가 있고 바로 뒤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 7번은 자,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2의 제곱이 얼마야?
답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2에서 4라고 답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야? 역시 4라고 답하는 아이한테 거꾸로 물는 거죠. 여기가 얼마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답변을 잘하는 학생이 한 10명 중에 1명 돼요. 초5 기준으로 해서. 뭐 위에 있잖아요. 2하고 마이너스 2.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이거 답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연위계수학으로 같이 공부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 학습이에요. 예, 바로 위에 답이 있잖아요. 그죠? 예, 누구하고 누구 대입해야 됩니까? 두 개가 들어가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됩니다.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것도 질문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뭐가 되면은 이 값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양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제곱해서 a가 되는 두 수 중 양수를 루트 a, 그 다음에 음수는 당연히 이 앞에 뭐 붙이겠어요? 마이너스 붙이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7번하고 8번입니다. 그래서 x제곱 이퀄 4를 만족하는 두 개의 x값 중 양수, 또 이거를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거 루트 4, 여기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둘 중에 양수는 2죠. 그러니까 2라고 대입하면 되고요. 제곱하고서 4가 되는 두 수 중 양수고, 이거 가로 제곱 이퀄 4를 만족하는 가로값에 들어가는 두 수 중 양수. 이렇게 쭉 이거를 쓰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는 꼭 보셔야 돼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수학어가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한 가지 이유를 또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강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이제 음수. 예. 음수니까 똑같이 위에 거 했으면 앞에 마이너스만 붙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쭉 하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분수인데, 분수를 마지막에 가리키는 이유는 초3이지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초등학교 방식의 산학 방식으로 분수를 이해하지 말고 지금 산학 방식이 뭔지 이런 것들도 뒤에서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분수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트나 로그도 같은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를 그냥 경험적으로 지금처럼 이해를 해버리면 여기 들어가서 추상적인 수학에서는 아예 손을 못 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분의 10이 그러면은 3 곱하기 x 이퀄 12를 만족한 x값을 길죠.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 4가 들어가니까 4가 되고요. 3에 얼마를 곱해야 12가 될까? 보세요. 이 얘기를 말로 푼 겁니다. 한국말로. 3에 x를 곱했더니 12가 돼. x를 구해? 3에다 뭘 곱해야 12가 될까?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3 곱하기 x는 우리가 1번에서 배웠죠. 3을 더했잖아. 근데 몇 개 더했어? x개 더했지. 그래서 12가 되는 x를 구하랬으니까 3을 몇 개 더해야 12가 될까? 이 질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로그에서는 이 질문을 끝냈죠. 그래서 로그 2의 8 그럼 어떻게 했어요?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 로그하고 분수는 굉장히 닮았어요. a 곱하기 x 이퀄 b를 만족하는 x를 수학어로 우리가 a분의 b라고 약속하고 a의 x승 이퀄, x를 살짝 위로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b를 만족하는 x를 로그 a의 b라고 약속합니다. 몇 개를 더해야 b가 될까? a를 몇 개 더해야 b가 될까? 이거는 a를 몇 개 곱해야 b가 될까? 이런 얘기인데 좀 다른 부분은 곱하기 자체로 물어봐요. 분수는. 왜 그럴까요? 멈추고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럴 것입니까? 그쵸. 구구단을 외워서 그런 거예요. 구구단을 외워서. 우리가 3의 4승이 81하고 외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의 몇 제곱이 81이야 외웠다면 4라고 바로 대답할 텐데 보통 암기를 안 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에서 4개구나. 그러니까 로그 3의 81은 4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구구단을 우리가 암기를 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걸로 해볼까요? 다른 거 해봅시다. 뭐 3분의 10이다. 3분의 10이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3을 몇 개 더해야 12가 될까? 그래서 3을 하나 더하고 2개, 3개, 4개 더해봐서 12가 된다고 알 텐데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3 곱하기 3을 몇 개 더해, 3을 네목에 더했다. 그래서 12가 된다? 3, 4, 10이니까 4구나. 라고 해서 이 표현까지 두 개가 더 생긴 겁니다. 이 표현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구구단을 암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수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분수까지 이제 연습을 해보면, 근데 아직 연습시키면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다 듣고 부모님이 이해한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대수까지 다 공부해본 다음에 시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 수학을 잘하시든 못하시든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제가 뭘 좀 설명을 할 거냐면은 수학어를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학어를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짧게라도 수학어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긴 거를 짧게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